인생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생각지도 못한 일이 갑자기 눈앞에 닥치기도 하는 게 삶인데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그 사람의 성격과 마음가짐, 가치관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누군가는 그때 제가 한 선택을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만 보면 그렇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저의 선택 그리고 아들의 선택도 다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그때 당시 저희 남편은 학교 선생님이었고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었어요. 저희 아들은 대학 졸업 후 공기업에 취업해 다니고 있었죠. 저희 집은 가족끼리 특히 돈독한 집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보통의 무뚝뚝한 아들 같지 않고 유난히 싹싹하고 다정다감하다 보니 특히 화목하고 좋았습니다. 아들 결혼에 대해선 크게 터치할 생각도 없었어요. 아직 젊었었고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싶었고요. 그런데 그맘때 좀 가까워진 어린이집 원장님이 있었는데 저희 아들 중심을 서고 싶다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랑 친한 사모님이 한 분 있는데 그 집 딸이 저희 아들이랑 딱 어울린다면서요. 저는 아들이 아직 선볼 나이는 아니라며 좋게 거절하려 했는데 그 집 딸이 참 예쁘고 선하고 그 사모님도 사람이 그렇게 우아하고 기품이 있다며 좋은 자리니까 한번 만나나 보라고 하시더군요.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니 저도 아들에게 물어봤는데 아들도 따로 만나는 여자도 없고 어른분들이 주선하는 자리니 나가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 좋아하지 그렇게 억지로 만나서 어색하지는 않으려나 했는데 웬걸 두 사람 꽤 잘 만나보더라고요.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라고 한 거다 보니 그 집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애들이 잘 되고 나서 나중에 따로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만난다는 아가씨 이름은 지아인데 지아 아버지는 제법 규모가 있는 재활병원 원장이시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있고요. 지아는 현재 대학원생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장이니 집도 당연히 잘 살 거고 상대적으로 저희 집이 너무 처진다 싶어서 뒤늦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소개해준 분의 말로는 그 집에선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며 사람만 좋으면 된다고 했다더군요. 저는 그 집 부모님들도 참 괜찮으신 분들인 것 같다 생각했지요. 그렇게 저희 아들과 지아는 좋은 마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도리어 지아네 집에서 저희 아들을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결혼을 일찍 시키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들도 지아에 대한 애정도 있고 또 결혼 상대자로도 좋을 것 같다고 했고요. 저도 지아를 집에 초대해서 만나봤는데 참 예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젊은 나이라 통통 튀면서도 밝고 집에서 부족함 없이 사랑 듬뿍 받고 큰 게 보인다고 할까요? 그렇게 속전속결로 상견례까지 갖게 되었어요. 그때 지아네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죠. 엄마와 딸이니까 당연하겠지만서도 지아 어머님이 지아랑 정말 많이 닮았더라고요. 미인인데다 나이도 꽤 어려 보이고요. 말도 조근조근 기품이 있고 우아하더라고요. 부부 사이도 참 좋아 보이고 가족이 참 단란해 보이고 보기 좋았습니다. 곧 사돈댁이 될 집이다 보니 집안 분위기 같은 것도 보게 되는데 참 좋더라고요. 저런 집에 저희 아들이 사위로 들어간다니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싶을 정도로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상견례를 마치고 빠르게 결혼 날짜까지 잡게 되었죠. 양가 축복 속에 부족함 없이 결혼을 진행하게 되니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친구들이 며느리 되는 사람 좀 보여주라고 성화여서 한번 소개도 시켜줬어요. 친구들이랑 워낙 각별하다 보니 자주 만났고 친구들 며느리들도 결혼 전 다 봤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라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지아는 그런 내색도 없이 어찌나 곰살맞게 잘하던지요. 저희 친구들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너무 괜찮은 며느리 얻은 것 같다면서요. 저도 너무 좋았죠.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저희 며느리를 봤는데 딱 한 친구, 준옥이는 저희 며느리를 보지 못했어요. 그 친구는 친구들 중에서도 저의 가장 오래되고 친한 친구거든요. 정말 가족이라 할 만큼 가깝기도 하고 워낙 씩씩하고 화통한 성격인 친구다 보니 제가 친언니처럼 믿고 의지하는 친구기도 합니다. 그 친구는 그때 호주에 있었거든요. 아들이 호주에 사는데 호주에 있는 여자랑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손주를 낳았다고 해서 몇 개월간 가서 손주도 실컷 보고 아들네랑 좀 살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자주 갈 수 없으니 한번 간 김에 반년 정도 있다 온다고 했어요. 그 친구도 전화로 민규 결혼한다는데 결혼식은 꼭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민규한테 자기가 친이모나 다름없지 않냐면서요. 그런데 그 김에 아예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잠깐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거였죠. 제가 호주에서 여기 오는 게 거리가 얼마고 비행기 값이 얼만데 결혼식 참석하려고 굳이 올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비행기 값 그거 얼마 한다고 그러냐며 꼭 온다고 하더라고요. 준옥이는 여기서 큰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데 제 친구 중에서는 제일 부자 친구입니다. 여튼 강경하게 온다고 그러길래 참 고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아들 결혼식에 오지는 못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호주에서 아들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고 치료를 받아야 해서 오기가 힘들다고 했거든요. 먼 타국에서 일어난 사고다 보니 저도 걱정이 엄청 됐는데 워낙 씩씩하고 긍정적인 친구다 보니 이 정도로만 다쳐서 다행이라며 더 크게 났으면 한국 땅 밟기도 전에 하늘나라부터 갈 뻔했다며 오히려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민규 결혼식 못 가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괜찮다고 몸조리나 잘하라고 했는데 축의금을 100만 원이나 보냈더라고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다시 한국 오면 제가 식사 거하게 쏘겠다 했죠. 어쨌든 저희 아들은 결혼을 했고 지어와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준옥이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한국 와서 통화하니까 더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때 다친 데는 괜찮냐니까 멀쩡하다고 운동으로 단련된 몸이라 그런지 끄덕없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너 언제 시간 되니? 내가 밥 한번 살게. 됐어. 야, 내가 사야지. 민규 결혼식도 못 갔는데. 네가 안 오고 싶어서 안 왔니? 축의금도 너무 많이 넣었어. 경민이 결혼할 때 난 그렇게까지 안 넣었구만. 미안하게. 참석 못한 값이야. 어쨌든 고맙다 얘. 내가 소고기 코스로 대접할게. 너 언제 시간 되니? 이번 주에 아무 때나 해. 그보다 너네 며느리 나도 구경 좀 하자. 친구들이 다 너 며느리 잘 얻었다 그러던데? 내가 민규 친이모나 다름없는데 얼굴도 못 봐서 되겠어? 한번 보여줘. 민규도 오라고 하고. 그렇지. 얼굴 봐야지.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렇게 며느리에게 말하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약속을 잡았고 며느리와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 때문에 못 온다 그래서 저희끼리만 볼 생각이었죠. 저희가 먼저 앉아 있으니 반년 만에 보는 준옥이도 곧 오더라고요. 저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호주 갔다 와서 그런지 얼굴이 더 탔다 야. 나야 원래 골프 때문에 얼굴 시커멓잖아. 더 탔어. 밤에 보면 이빨밖에 안 보이겠어. 아이고 참. 그러면서 준옥이는 며느리를 보고는 악수를 청하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우, 듣던 대로 정말 예쁘다. 민규 정말 좋겠다. 준옥이의 농담에 며느리도 부끄러운지 웃더라고요. 그렇게 자리에 앉았고 음식 주문도 했습니다.
준옥이는 선물이라며 제 거랑 며느리 것도 주더라고요. 면세점에서 사온 화장품. 요새 젊은 사람들 많이 쓰는 거라네. 어머, 제 것까지 감사합니다. 결혼식 못 간 게 미안해서. 그렇게 준옥이는 며느리를 가만히 보더라고요. 그런데 준옥이 표정이 뭔가 갸웃하는 겁니다. 저기 이름이 정지아입니다. 아, 그래요? 지아? 이름 예쁘네. 그런데 뭔가 준옥이가 이름을 듣고 묘하게 얼굴이 굳더라고요. 왜 그렇지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호주에서의 이야기도 듣고 사진도 보고 저희 며느리도 싹싹하게 맞장구도 잘 치더라고요. 그러다가 골프 얘기가 나왔죠. 저는 엄마랑 연습 좀 해봤는데 영 안 되겠더라고요. 워낙 운동신경이 없어서. 그 말에 준옥이 슬쩍 빛나더라고요. 저기, 네? 혹시 내가 아는 분인가 해서 그러는데 아버님 성함이 정자, 명자, 숫자 되세요. 그 말에 제가 웃으며 그랬죠. 그래. 사돈어른도 골프 하신다 했으니 너네 연습장 다니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것 같아서 그때 얼핏 듣기론 병원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재활병원 운영하세요. 거기? 그래요. 아버님도 전에 우리 연습장 다니신 것 같고. 아버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저희 어머니는 이모님 연습장에 전에 다니셨어요. 저도 따라서 몇 번 갔었고. 아까 연습장 위치 얘기하시니까 어딘 줄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엄마도 한동안 다니시다가 그 후엔 안 다니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엄마도 운동신경이 별로 좋으신 편은 아니라서. 며느리는 웃으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준옥이는 입은 웃고 있으면서도 표정이 영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다시 저와 이런저런 대화도 잘하고 농담도 잘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식사를 마쳤고 준옥이와는 또 보자며 인사하고 헤어졌죠. 그런데 그날 밤 준옥이가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얘 형자야, 집에 잘 들어갔니? 어머, 준옥아, 내가 아까 문자 보낸다는 걸 깜빡했다. 너도 잘 들어갔지? 선물 고마워. 비싸 보이던데 뭘 그런 것까지 챙겨. 게다가 우리 며느리 것까지. 아니야, 뭐 그런 것 가지고. 그것보다 너 지금 통화되니? 아니다. 내가 갈 테니까 너 좀 나올래? 지금 나오라고?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냥 전화로 해.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래? 그럼 우리 집으로 와. 우리 남편 오늘 회식한다고 늦어. 그래? 알겠어, 그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준옥이가 오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뭐 차라도 줄까? 차는 됐고 일단 앉아봐. 준옥이는 뭔가 기니 할 말이 있는 듯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너 아는 원장이 민규랑 너네 며느리 소개시켜줬다고 했지? 너 그러면 너네 며느리 집안에 대해서 다 알아? 갑자기 며느리 집안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뭘 알아? 그 집 일, 그러니까 너네 사돈집에 대해서 다 알고 소개를 받은 거냐고. 아니지? 네 성격에 알고 받을 리가 없지. 우리 사돈집이 왜? 아까 너네 며느리도 말하지만 너네 사부인 우리 연습장 다녔었다고 하잖아. 응. 나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거든. 근데 대화를 나눠보니 기억나더라고. 그 집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그 병원 소리 들으니까 이제야 기억나. 뭐가? 그리고 준옥이가 꺼내는 말은 놀라웠습니다. 조금 오래됐는데 너네 사돈 양반 있지? 우리 연습장 다녔었어. 근데? 회원들 전부는 몰라도 자주 오는 사람들은 되게 알지. 뭐 하는 사람인지. 친한 회원들이랑 얘기도 잘 하니까. 근데 그 원장님도 자주 오셨었어. 근데 언젠가부터 안 오더라고. 그런데 다른 회원들 말 들어보니까 아들상을 당했다는 거야.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아들? 아들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 며느리 말고 또 자식이 있었다는 거야? 물론 속속들이 그런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아들이 있다는 말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놀라우면서도 그런 큰 아픔이 있으셨구나 싶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을 겪으셨어? 속이 말이 아니시겠네. 그런데 응? 그 아들이 너네 사부인 있지? 지아 어머니. 응, 그쪽 아들이 아니야. 저는 이건 또 뭔 말인가 했습니다. 응? 그러니까 본부인이 따로 있어. 저는 재혼을 했다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재혼을 했단 말이야? 준옥이는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말하더라고요. 재혼이 아니라 재혼이면 내가 굳이 이런 말도 안 한다. 그럼? 너네 사돈 양반이 우리 연습장 안 올 때 소문이 파다했어. 그 집 아들이 죽었다고. 다 큰 아들인데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차 사고로.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해. 그 집 사모님 그 길로 아예 칩거 생활하고 정신과 다니고 그랬나 봐. 아들 잃었으니 오죽하겠어. 제정신 아니지. 그런데 그러고 1년도 안 돼서 그 집으로 웬 여자가 다 큰 딸을 데리고 들이닥쳤다는 거야. 알고 보니 너네 사돈 양반이 두 집 살림한 지 꽤 됐고 그 여자는 혼자 딸까지 낳아서 기른 거야. 너네 사돈 원조 받으면서. 더 기막힌 건 그 딸이 죽은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더래. 그러니까 애초에 결혼하고 몇 년 안 돼서 두 집 살림한 거고 그만큼 오래된 거지. 아들도 죽었는데 믿었던 남편까지 그랬으니 그 집 사모님이 제정신일 수가 있겠어? 게다가 소문으로는 그 여자가 본처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그 집 사모님을 정신적으로 괴롭혔다는 거야. 결국 그 사모님 바다에서 실족사로 죽었다는데 말이 실족사지 자살한 것 같다고. 저는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 사돈어른이 두 집 살림을 했고 그 본천에 쫓고 들어앉았다는 그 여자가 우리 사부인이라고? 그 딸이 우리 며느리고? 준옥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말이 돼? 그거 진짜 맞아? 맞아. 우리 회원들 중에 너네 사돈 지인들도 많이 있어. 쉬쉬하고 뒤에서만 말해서 그렇지 다 아는 이야기야. 그냥 너네 사돈 병원 한다고만 흘려들었었는데 그 병원인 줄 몰랐어. 너네 며느리 얼굴 보는데 낯이 익더라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이후로 우리 연습장에 왔었던 기억이 나. 사람들 뒤에서 수군댔지. 본처 죽이고 들어온 그 여자랑 그 집 딸이라고. 그래서인지 좀 다니다가 안 나오대. 그래도 내가 얼굴은 다 기억하고 있었지. 아까 너네 며느리가 누군지 딱 기억나는데 심장이 덜컥 하더라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사람 좋아 보이던 사돈어른과 우아하고 고상해 보이던 사부인이 사실은 불륜관계였고 본부인을 죽음에까지 몰게 만들었다니요. 게다가 그 추악한 외도의 증거가 저희 며느리라니요. 저는 머리가 다 어질어질했습니다. 충격적이었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 단란하고 행복해 보이던 가족에게 그런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뇨. 그들의 웃음이 누군가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거라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충격받은 제가 얼굴이 너무 창백해져 있자 친구는 물을 한 잔 갖고 오더라고요. 너 괜찮니? 이거라도 일단 마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친구는 걱정하더라고요. 너 충격 많이 받았구나. 네가 충격받을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알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 그래 맞아. 모른 척하면 안 되지. 저는 겨우 일어났어요. 준호가 미안한데 나 혼자 생각 좀 해야겠다. 그래. 나는 이만 일어날게. 내가 폭탄 던지고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네가 뭐가 미안해. 그런 거 알면 당연히 얘기해줘야지. 그래, 일단 좀 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 그렇게 준옥이는 돌아갔고 저는 자리에 누워 한참이나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대단하게 남을 돕고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면서 남 상처 주고 해 끼치면서 살지는 말아야겠다 생각하며 여지껏 살았어요. 그런데 다름 아닌 저희 사돈집에 그런 끔찍하고 추악한 진실이 있었다니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저희 아들이 그런 집 사람들과 한 가족이라니요. 생각할수록 기막히고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한켠에는 준옥이가 잘못한 게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아는 지인들이라고 해도 결국 남일 거고 소문일 텐데 뭔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머리 싸매고 누웠고 다음날 중신을 섰던 그 원장님에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요. 알고 보니 그 원장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알면서도 중신을 선 거였습니다. 오히려 저보고 몰랐냐고 하는데 어찌나 기가 막힌지. 게다가 한다는 소리가 근데 홍 원장님 이미 결혼했고 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집 자식이라곤 딸 하나뿐이잖아요. 그래서요? 아니 나중에 사돈댁 돌아가시면 그 재산 누구 거겠어요. 다 딸한테 줄 건데. 그러면 아드님도 좋은 거 아닌가? 그 병원 건물 독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과거는 과거잖아요. 지나간 일 가지고 뭐하러 얘기하세요. 앞으로의 일만 생각하세요. 솔직한 말로 홍 원장님 집안 형편으로는 그런 집 딸 절대 며느리로 못 얻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 해달라고 했나요? 그런 얘기를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미쳤다고 저희 아들을 소개시켜줬겠나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이해 안 된다며 그런 돈 많은 집을 소개시켜줬는데 왜 난리냐는 식이더라고요. 이미 지난 일인데 중요하냐면서요. 그렇게 가만 생각해보니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병원을 갖고 있는 집안이고 딸도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교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좋은 혼처자리 갈 수도 있는데 평범한 집인 저희 집과 사돈을 맺고 저희 아들을 그렇게 반긴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했거든요. 사람 하나만 본다더니 정말 그런 분들인가 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라 숨기고 결혼할 만한 사람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결국 우리 집이고 우리 아들인 것 같았죠. 생각할수록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다 얘기했습니다. 저보다 남편은 더 기막혀 하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불륜관계에다가 전부인은 자살까지 했다고? 그런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시침이 떼고 있었다는 거야? 나도 준옥이 얘기 듣고 얼마나 기막히던지. 결혼 물러! 그런 미친 집이랑 무슨 사돈이야? 병원이고 자시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사람 정신머리가 중요한 거지. 돈이면 다도 아니고 우리 집이 뭐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런 집이랑 사돈으로 못 지내. 소름 끼치네 정말. 결국 저와 남편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다 얘기했죠. 아들도 몹시 놀라고 충격을 받더라고요. 네 결혼이고 네 처가 식구들이야. 네가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해. 엄마랑 아빠는 그런 소름 끼치는 집구석이랑은 상종하고 싶진 않지만 네가 이미 결혼했고 괜찮다고 하면 뭐 어쩌겠니. 아들은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다시 저희를 찾아왔죠. 덮어놓고 살고 싶기도 하고 이제 지난 일인데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도 해봤대요. 하지만 모르면 몰라도 이미 알고 나니 이게 아니다 싶더랍니다. 게다가 과거도 과거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부분을 속이고 감쪽같이 사는 것 같아 생각할수록 소름 끼친다고 하면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살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돈만 생각하면 잘 사는 처가댁 좋겠죠. 하지만 저희 아들도 결국 저희 부부의 아들이다 보니 양심적으로 걸리거나 용납이 안 되는 건 못 참는 성격입니다. 도덕적으로 대단하게 결벽한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런 짓을 숨긴 사람들과 가족으로 지낼 만큼 뻔뻔하진 않거든요. 저희는 결국 파혼 통보를 했고 그 과정에서 엄마들끼리도 만났습니다. 사실을 다 들었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뜻을 밝혔는데 도리어 사부인은 저희를 비웃더군요.
사부인, 저희가 사실대로 말씀 못 드린 건 있지만요. 솔직히 저희 가족의 개인적인 일이기도 한데 결혼한다고 굳이 다 말할 의무는 없잖아요. 그냥 가족 안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니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그냥 개인적인 일로 끝날 수 있나요? 이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저희 재혼한 거고 그전 사모님은 실족사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뿐이에요. 표면적으론 그렇겠죠. 그런데 누가 그걸 믿습니까? 아직도 저희 집이 만만해 보이세요? 만만한 것보다 참 순진하신 것 같긴 해요. 막말로 저희 집 그리고 저희 딸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빵빵한 집안 자제랑 결혼 다시 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세요. 얼마든지. 성에도 안 차는 저희 집하고는 인연 끊으시면 되겠네요. 제 말에 사부인도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계산이 좀 안 되시나 봐요. 자식이라곤 우리 지아 하나뿐이고 지아 아빠나 저나 나중에 저희 재산 전부 지아 물려줄 겁니다. 그러면 이 서방도 좋은 거 아닌가요? 저도 대답했죠. 예, 저희 집 그런 계산머리는 안 굴러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재산 많다 한들 다른 사람 피눈물로 이루어진 재산 반갑지도 않아요. 그걸로 잘 먹고 잘 산다 한들 뭐 얼마나 편할까요? 다른 사람들 뒤에서 수군대는 것도 싫고요. 저희 아들 자기 실속 못 챙기고 계산도 못하게 키웠을지언정 정신머리 하나는 똑바로 키웠거든요. 대놓고 말해서요. 두 집 살림한 데다 아들 죽어서 힘든 본처내 쫓고 그 본처까지 결국 죽게 만든 그런 집하고는 사돈하기 싫습니다. 제 말에 사부인도 화내며 일어나더군요. 참 잘나셨네요. 쥐풀도 없는 주제에 돈도 별로 없는 집구석 사돈으로 받아줬더니. 그러니까 이제 끝내자고요. 저희도 차라리 돈 없고 정신머리 똑바로 박힌 사람이 낫지 돈만 많은 금수들이랑은 가족으로 있고 싶지 않거든요. 제 말에 사부인 부들거리더니 자리를 떠났어요. 결론적으로 그 후에도 이런저런 일이 많았으나 아들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개를 시킨 거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혼남이 된 아들에게도 참 미안하더군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그 집과 끝낸 게 잘했다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어떤 지인들은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거는 그냥 모른 척 눈 감으면 그 재산 나중엔 다 아들 거 될 텐데 왜 굳이 나서서 이혼을 시키냐고요. 하지만요. 저나 저희 남편 그리고 저희 아들이 바보나 맹추라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라 할지언정 그래도 사람이라면 지키고 살아야 될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그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외면하고 돈만 쫓는 건 최소한 저희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 한들 사람이라면 그래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할 수 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돈에 미련 갖고 모른 척 그냥 살아가라고 한들 그게 뭐가 그렇게 떳떳하고 행복하겠나요? 저희 아들은 그렇게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부모가 환영하는 이혼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하지만 그 후 몇 년 뒤 저희 아들은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와 예쁘게 연애를 했고 결혼도 했습니다. 지금의 제 며느리는 집이 그렇게 잘 살거나 부모가 한자리 하는 그런 집은 아니지만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자식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그런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며느리도 좋은 아이고요. 인생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다. 저는 그 일에 있어서 제 양심과 선은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아들 이혼남으로 만들지언정 그런 집과 사돈 맺고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도 참 잘했다 싶습니다. 그 집도 누군가에게 피눈물을 줬으면 본인들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떳떳하게 살 수만은 없다는 걸 깨달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